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방송 유광식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참 많이 하면서도 대구에 살면서 대구에 구국 대구 투쟁본부가 있기는 있는 줄 알았지만 지난번 저하고 한번 통화를 몇 번 하지 않습니까? 예. 워낙 바쁘시고 해서 만나기도 어려웠는데 오늘 구국 대구 투쟁본부 최영호 상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여기 와보니까, 대구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동구시장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참 많이 지나갔던 그런 시장이에요. 대구 동구시장 안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계신데, 제가 생각했던 그보다 사무실이 많이 열악하고, 그 가운데서도 참 광화문이나 그다음에 광주 금남로나 참 그 여의도나 참 수많은 곳에 정말 버스를 뭐 적게는 뭐 열 몇 대, 스물 몇 대 막 이렇게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서 나라를 정말 위해서 정말 구국 운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진정한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애국자는 아닙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그게 애국자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국민 개개인이 전부 저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나라가 아니고 국민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게 눈에 다 보이는데도 전부 경로당에 가서 나라가 어떻고 이재명이가 어떻고 떠들고 술자리에 앉아가 술안주감으로 애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전부 개개인이 총알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 총알을 전쟁터에 진짜 총 쏘는데 힘을 모아주면은 전쟁에 승리가 할 수 있는데 전부 자기의 총알을 들고 있으면서 네. 전쟁터에 나오지 않은 그 총은 쓸모가 없는 총입니다. 네. 그때 예국의 현장에 나와서 아닌 건 아니라고 같이 떠들어줘야 되는데 같이 집회에 뭉치고 같이 구호를 외쳐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업에 바쁘다 하는 건 다 핑계입니다. 핑계고 어떻게 나와서 사진이 찍혀가지고 자기 직장이나 자기 삶에 불이익 당할까 싶어서 그걸 걱정을 해서 대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또 집회 현장에 나오면 사실 귀찮잖아요. 이 추운데 나와서 또 집회를 하려면 1시간씩 거리 행진돼야 되고 길게는 2시간 행진을 해야 되고 추운데 떨어야 되고 그게 또 원정시 가면 또 교통비하고 밥값을 내놔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대구 투쟁본부는 보통 원정시 가면 한 3만 원씩 거두는데 네. 버스비가 이제 왕복 교통비가 그 봉사료 표함해가 90만 원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야, 9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 아침에 가면 백설기 떡 1,000원짜리 하나, 네. 점심 김밥도 2,500원인데 3,000원을 또 올린다 갑니다. 맞아요. 그 하나 하고 저녁에 3,500원짜리 찰밥 하나, 그 생수 지급하고 커피하고 간단한 사탕 몇 개 그것뿐입니다. 그걸 해도 돈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면 45명이 정원을 차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은 45명을 안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빵꾸 난 거를 또 우리가 몇 까내야 됩니다. 네, 빵꾸. 벙커. 예, 우리, 최영호 대표님은, 지금까지 이제 벌써 제가 듣기로 한 6년 차 되는데요. 언제 설립을, 이게 대구, 구국 투쟁본부를 언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대구 투쟁본부는 사실 이름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네. 그 홍콩 그 민주화 네. 시위할 때 그 검은 우산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 그 블랙 시위라고 예. 처음에는 대구가 블랙 시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 때문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자발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다가 미경욱 대표의 국민투쟁본부라고 단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구는 대구투쟁본부로 이름을 이제 명명을 했고 네네. 그러면서 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부정선거 방지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부방대. 우리 황교안 대표님. 부방대 예. 거기를 우리가 같이 거듭 예, 인터뷰도 몇 번 했습니다. 예. 우리가 대구투쟁본부에 오른발을 꽉 딛고 왼발로서 황교안 대표의 저거를 돕겠다 이렇게 선을 냈습니다. 사실은 예. 황교안 대표님 이제 몇 번 인터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재용호 대표님을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게 된 것도 우리 부방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 황교안 대표 지난번에 그 집에 체포하러 온 거 보셨죠? 예. 그때 그 당당함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야,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할 때 권한 대행할 때 왜 계엄령을 선포 안 하느냐 하고 막 그 안타까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유가 있었대요. 제가 노골적으로 다 질문을 했거든요. 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마네킹을 목을 매달아 끌고 다니고 하는데 그때 왜 계엄령을 선포 안 했습니까? 하니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계엄령을 선포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해봤자 87 개헌 헌법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해도 저 야당의 의석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랬으면 하고 이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얼마 전에 김문수 대표 그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왜 이제 대통령이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뭐 정확한 건 윤석열 모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얼마나 제가 화가 난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래 그때부터 김문수 이름 석자하면 저는 제 머리에서 치우고 싶을 정도로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최영호 대표님은 투쟁본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내란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과 그 민주당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얘기 한번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내란몰이는 예. 어떤 자기들은 벌써 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짜낸 거고 우리가 저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죠.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민주노총이가 거기에 그 발견됐죠. 태진이 추모다. 그렇죠. 북한에서 어떤 지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란도 하에 벌써 프레임을 다 짜놔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정보가 이제 다 샜죠. 간첩죄로 민노총 거기에 예. 간첩죄로 벌써 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 했는데도 이제 계속 우기고 있잖아요. 예,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그 대한민국은 실제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그 민주화 세력들 그 참 좋습니다. 나도 촛불 집회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 나라를 만들겠다.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 때문입니까? 노무현 촛불?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랬죠. 그때는 반대 쪽에 썼습니까? 촛불 집회를? 예. 세상에. 내가 1회 때 이게 블랙시 1회 때 가고 대구 백화점 앞에 네. 백화점 앞에 그 무대가 있었어요. 예, 예. 내가 성명서를 써들고 갔습니다. 기억납니까? 성명서? 기억하죠? 말씀해 기억이 보세요. 비상합니다. 말씀해 거기에 보세요. 내용이 뭐라면은 예. 내가 버렸던 쓰레기는 내가 치워야 된다. 책임을 지러 나왔다. 이야. 나도 촛불 집회에 나갔던 사람이다. 네. 나라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내가 그거 나갔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유로 부정선거를 그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민주화를 떠들던 그 세력들이 민주주의 꽂힌 선거를 유린하고 강탈하고 이런 악랄한 짓을 했는데 이거에 촛불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아무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나 기가 찼습니다. 네. 왜 이리 책임감이 없노? 네. 내가 좋다고 놀았던 자리에 쓰레기는 내가 치워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명서를 내가 발표하고 내가 촛불 집회에 나갔던 사람이라고 내가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네. 책임을 지러 나왔다 난. 그랬던 그가. 예. 근데 뭐 내가 5.18 전라도 쪽에도 가 요번에도 자유대학 그 호칭을
예, 압니다. 호친 집회 요번에 전라도 발칵 뒤집인 게 구국대구 투쟁본부가 발칵 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인정됐습니다. 예. 그래 갔는데 호남의 거기서도 우파 친구들. 예, 거기서도 내가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친 건 전라도 사람. 5.18 세력들이 전라도를 대한민국을 망쳤다. 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광고를 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투표가. 그렇죠. 그 민주주의 꽃이 유린되고 강탈당했는데 전국에서 부정선거 집회를 지금 6년째 계속하고 떠들고 있는데 최소한 민주화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떠들고 5.18 세력이라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성지처럼 가는 단체에서 침묵을 하고. 부정선거가 맞다 아니다까지는 필요도 없다. 네. 최소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선관위 서버 가지고 선거인 명부 대조해주고 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 그거를 밝혀줘야 해야지 않나. 이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한번 까보자. 한마디로. 네. 한번 까보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뭘 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세력이라 하는 거는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 양의 머리를 갖다 앞에 갈아놓고 그 다른 고기를 파듯이 그러한 국민들을 쏘기 위한 어떤 사이비 민주주의 예. 그 세력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 같으면은 선거가 유린되고 강탈당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까주자 못할 게 뭐 있냐 당연하죠. 당당하면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지금 맞아. 보면은 사전투표 폐지하자고 그러고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사전투표를 대수의 법칙에도 맞지 않고 모든 게 맞지 않아요. 예. 왜 사전투표를 민주화 세력들이 고집을 하냐면은 사전투표에 자기들 표를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지금 뭐라면은 이재명의 지도가 50% 이상이고 민주당 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배가 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들의 지지도가 높으면은 사전투표 폐지하고 당일투표 현장 개표하자 이 말을 하면 됩니다. 왜 못하냐면은 지금의 여론조사가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 지금 우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뭐 앞에서 그 민주화 세력들하고 같이 있었다 걔가 뭐 이렇게 뭐 배신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10살 때하고 20살 때하고 깨우침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 깨우침이 달라서 이게 지금은 모든 게 지금 내가 하는 말도 지금은 내 말이 맞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갔을 때 예, 예. 이게 과연 그때서 어느 게 맞는지 이제 드러나겠죠. 예.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나는 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 대표는 오늘 보니까 이게 지금 금방 떨어졌는데 이 마크가 구국 대구 투쟁본부 이 마크를 정말 잘 만들으셨어요. 우리가 저도 지금 회원들이 하나 차고 있는데 이거 한번 잘 꽂아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네. 그 뭐 아주 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색깔만 조금 파란색이 좀 겹쳤는데 파란색은 이제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네, 해서 그랬어요. 만든 그거를 건데. 못 넣었죠. 자, 내일 예. 우리 내일 전환길 일타 강사 그다음에 707 특임 단장 김현태 단장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대구 투쟁본부가 구국 대구 투쟁본부가 이제 주최하에 내일 구 중앙파출소에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내일 사실은 현대백화점에서 대구 6시 동성로? 바늘땅 바늘땅. 그 옆에 붙는 게 바로 동아 쇼핑하고 현대백화점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 현대백화점 CGV 그 지하 2층에서 CGV 지하 12.3 그날 그 조작된 내란 감춰진 실 영화를 합니다. 원래 두 개간을 제목을 외우고 계시네. 네. 그래서 두 개간을 빌렸는데 신청자가 폭주를 해가지고 또 네. 양희루가 3개간을 또 빌렸어요. 네. 3개간을 빌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한일극장에 오늘 아침에가 또 이제 성금 지급하고 왔습니다. 예. 한일극장에 또 1개간을 빌려서 4개간을 전부 매진이 다 됐습니다. 매진이 다 되고 앞에서 이렇게 지금 단체 관람을 하는 게 이번에 3번째입니다. 예. 벌써. 지금 12상 그날이 벌써 3번째입니까? 3번째 관람을 단체 관람을 3개간씩 빌리고 이번 4개간입니다. 김천에 가서 얼마 전에 봤거든요. 예. 거기도 참 김천도 뜨겁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최 대표 내일 같으면 내일 날짜가 2월
10일인가요? 10일 오후 몇 시에 모입니까? 오후 4시에 예. 동성로 광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는 옛날 중앙파출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예, 예. 그 위치가 약정골목 입구 쪽인데 네네. 그 동성로 그 파수구치 치면은 네. 파수구치 앞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사거리로 된 광장 말씀하시죠? 사거리는 아닙니다. 사거리 아니고. 그 약정골목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거기입니다. 거기 우리가 늘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는 근데 장소고 내일은 10일 오후 4시로 모이면 그쪽에서 이제 전환길 강사, 그 다음에 김현태 단장님. 김현태 단장이 이제 오고, 그런데 이제 내일 대구 투쟁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겠네요. 그죠? 자, 시청자 여러분, 내일이 화요일이죠. 예. 네, 화요일 오후 4시에, 동성로 중앙파출소. 구중앙파출소입니다. 구중앙파출소. 현대백화점하고 동아백화점 그 근처죠. 그 현대백화점, 그거는 바늘따기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거기는 이제 영화 보는 데고. 예, 구중앙파출소로 가면 대구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예. 자, 많이 좀 와주셔서, 정말,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 대표님, 이제 뭐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구에서는 배신자 하면 유승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경북 뭐 유승민하고 같이 그때 옥새 파동을 했던 김무성이잖아요. 근데 그 김무성과 유승민이보다 더한 배신자가 한 사람 또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네. 그런데도 지금 반성을 할 기미는 안 보이고 오히려 나와서 떠들고 그러는데, 정말 이 한동훈이만 아니었으면 다른 거 지금 다 뭐 민주당이 못한다, 뭐 독재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한동훈이만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정치를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국민이 낮고 정치인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아닙니다. 내가 정치판을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느낀 게 네. 대한민국 우파, 보수 우파의 정치인들은 전부 수준 이하입니다. 네. 수준 이하고 한때는 내가 정치를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에 해대어라고 치면은 해대요. 노무현 정부의 5년 동안 일어날 일을 내가 다 맞춰줬습니다. 이야. 우리 최 대표님이. 예. 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정동영이가 말 실수해서 선거 개박살 낸다고 내 청와대 게시판 노무현 지지하라 했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의 잠깐의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말 실수해서 선거 개박살 내니까 네. 명절날 찾아가면 기사대기를 후려쳐가지고 이 사람 깔아앉혀라. 열린우리당 의장이 돼가지고 들떠있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예. 그래서 분명히 말 실수를 해서 선거 개박살 낸. 그때 정동영의 기사대기를 한번 때려버렸으면 대한민국 역사가 또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러고 지금 구글 뭐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데 쳐보면은 그 최영호 해대라고 치면은 예.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하는 것까지도 그 오마이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맞췄습니까? 다 해가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대한민국이 큰 혼란이 생긴다고 한나라당 게시판, 청와대 게시판 다 막으라고 유명한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 미네르바가 글 하나 쓰면은 대한민국 주식이 출렁출렁거린 그 아고라에 저도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네. 거기에 써놓은 글을 보고 오마이뉴스에서 신문을 냈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 네. 나도 다른 사람 얘기 들어서 이제 나온 줄 알았는데 그 묻더라고. 이게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해서 이렇게 잘 맞추냐고 하더라고. 뭐 이거를 운명 철학 뭐 예,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잘 맞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면 눈을 뜬 사람들은 앞을 보면 저 앞산이 있네, 뒤에 보면 팔공산이 있네. 눈 뜬 사람은 그게 그냥 보이는 건데 안 보이니까 맞아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게 신기한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가지고 깨뜨려 보는 사람들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내가 이정희하고 내기하다 했습니다. 탄핵 때는 안 되네. 탄핵 된다 했습니다. 손에 장찍 내기하다. 이정현 의원 같으면 전라도에서 유일하게 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잖아요,
당대표 당선되는 날 네. 페이스북하고 SNS에 글 올렸던 게 있습니다. 김기현은 한동훈인데 바톤 넘겨주는 역할까지라고. 오.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한동훈의 등장 시기까지 내가 맞춰줬습니다. 그때 우리 그 최영호 대표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까? 예. 이야. 페이스북하고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혹시 뭐 저 진짜 뭐 신 에이, 그게 아니라 내려받은 겁니까? 뭐 정치를 깊게 보면은 다 보입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 정치를 내 손바닥 안 놓고 볼 정도로 그 정도로 봤습니다. 네. 그래 얼마나 하찮게 봤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러시군요. 한동훈의 등장 시기를 내가 맞춰줬는데 고래가 4월 총선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그 내용까지 내가 다 썼습니다. 예. 보수우파라고 칭할 사람들 전부 공천을 내서 진짜 보수우파를 결집시켜라고 요렇게 하면 4월 총선 이긴다고 그림을 다 그려줬는데 근데 한동훈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좌파들만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공천을 치면은 예. 도태우 같은 사람을 공천을 줘야 되는데 예. 진짜 싸울 사람은 안 주고 싸우지도 않을 자기의 세력화를 만들기 위해 공천을 한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좌파 아니 우파로 전향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이 보수 우파의 정당인데 국민의힘이 정체성이 뭐냐 일반 사람들 생각이 결국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속에 들어와서 다 망쳐놓은 거죠. 이 완전 망치는 그런 그 알고 보니까 그 한동훈이가 우리민족 연구회라는 거기 소속에 거기에 8년을 부부가 구원했답니다. 그거를 떠나서 한동훈의 생각은 내가 봐서는 그 요번에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면은 네. 정치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때는 한동훈이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어이구, 자 인기 다 많았는데 차기 대통령까지 얘기해요. 정치를 이렇게 보면 이 인기가 끝까지 안 갑니다. 안 가죠. 그 뭐 조용필이 나오고 누구 나오고 조용필의 인기도 시들어지고 임영웅이 시들어져요. 왜 그러면 통치권대 옛날에 민주산악회가 얼마나 대단한 단체입니까? 그렇죠. 민주산악회 지금 해체된 이런 상황인데 네. 그 시대에 바짝 뜨는데 이거 시기가 지나면은 새로운 인물이 또 곽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끝까지 잘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차기의 한동훈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래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인기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흔들어서 깔아앉혀보고 대통령 선거할 때 자기가 대통령이 후보로 나가서 빨리 정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런 계산을 한 겁니다. 만만의 공덕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뭐라 하면은 자기들의 그림처럼 이렇게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 잘 몰라요. 모르고. 자, 여기 잠깐만요. 유승민 2012년 동안 그때 대구 방촌에 제가 살았어요. 그때 살 때 유승민이가 국회의원 나왔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 보면 유승민이가 한 3%에서 6%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새누리당 당대표 시절에 와셔서 방촌시장, 반야월시장 이래 한 바퀴 쫙 유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승민이가 국회의원 당선된 거 아시죠? 내가 그 얘기를 한번 유승민이 해줄게요. 아버지가 또 유소입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국회의원 만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는데 지금 유승민이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습니다. 유승민이 되고 오면 저 XX라 욕하는 사람이 천지빛깔입니다. 한번 그 프레임이 이게 프레임이라 할 수도 있고 한번 네. 그 덮어 써버리면은 거기서 자유롭게 돌아가려 그러면은 오물을 한 동아리를 부면은 맑은 물을 10동이 20동을 부어야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얼마만큼 제가 그때 예. 그 당시에 유승민이 대통령 후보 나왔길래 저거 대통령 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좀 하면 한동훈이가 지금 지가 또 무소속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 최 대표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 한번 안 됩니다. 예측하면서 예측. 그 예측할 필요가 안 됩니다. 예. 내가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수준 이하라고. 자기 앞일을 못 봅니다. 맞아요. 자기 앞일도 못 보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설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기가 찹니까? 맞아요.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난 일이지만은 그 일간 베스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예. 하도 말이 많아가 내가 덕이 들었어요. 일간 베스트에 그 헤드라고 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몰락 과정을 써놓은 게 쫙 있습니다.
그 우리 최 대표님이 직접 예. 오, 글도 쓰시네요. 그때 내가 하루에 잠을 2시간을 안 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몸이 다 무너져가지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저항성이 다 떨어지고 상당히 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도 해야 되는데 네.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글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을 찍어내려고 예. 엄청나게 그러니까 좀 나쁘게 하면 악랄한 짓을 해요. 악독하다 갈 텐데 왜 저 국회의원 한 사람을 찍어내려고 저렇게 대통령까지 나서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모든 여론의 중심이 유승민 쪽으로 돌아간다. 동거린가 저기에 모든 언론이 집중을 받는다. 집중을 받고 여기서 유승민이가 당선돼 버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거 저 어떤 심판이라 해야 되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제 신임을 묻는 그런 하나이 된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유승민이가 당선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 바로 몰락의 길을 간다. 네. 그래서 유승민 지역구는 차라리 국민의힘, 지금 그때는 국민의힘이라 했죠. 맞아요. 후보를 내지 말고 나가고 싶은 사람 아무나 나가도록 놔둬라. 이렇게 하고 김무성이가 어떻게 또 중간에 또 옥새 갖고 나르고 네. 그 과정을 다 써놨습니다. 야, 쫙 써놓은 거 보면은 와 이렇게까지 마찬나 할 정도로 진짜 신기합니다. 신기한 게 아니고 정치를 꿰뚫어 보면 다 보여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020년에 우리가 대구에 이거 집회를 해보니까 네네. 숫자가 한 600명 나왔다가 뭐 550, 500, 450 줄어들기야. 이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을 못 바꾸는다. 그 제안을 했던 게 숫자 혁명입니다. 네. 숫자 혁명을 얘기하니까 이 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됐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 나가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구 여기에 이제 대표를 무관리 시키려고 도와달라해서 그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밖에 나와서 편의점에 앉아가 이제 깡맥주 하나씩 먹으면서 네. 이 숫자 혁명을 설명을 하면서 지나간 걸 내가 맞췄다 하면 여러분 나를 믿지 않습니다. 다가올 일을 내가 맞춰줄 테니까 이게 맞으면은 내 숫자 혁명이 된다는 걸 믿고 네. 따르라. 그랬던 얘기가 남북 연락 사무소 곧 폭발을 시킨다. 야, 어디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삽니까? 네, 아닙니다.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발시킨다고 그것도 페이스북하고 SNS 다 올렸습니다. 야, 올려가지고 뭐 또 올려놨는데 2달 있다 남북 연락 사무소 진짜 폭발을 시켰습니다. 여기 구미에 저 외관 쪽에 계시는 구현 대표가 네.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구미에 저 외관 쪽에 계시는 구현 대표가 네.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이제 필명이 해대원인데 해대원님 진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됐다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덤덤하게 했습니다. 그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남북연락사무소 폭발을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예측을 했습니까? 그거 좀 궁금하네요. 이걸 많은 걸 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신문에 실린 사진 김정은의 사진을 보고 들어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나타나지 않고 사진만 나오는 이런 형태가 계속 벌어졌어요. 그런데 김여정이가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걸 보고 북한에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 동생이가 뭐가 죽여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후계자가 없고 자식도 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김여정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여정이가 뭐 외모로 봐서는 좀 삐쩍 말랐고 어떤 북한 인민들의 우리가 지금 국민이고 북한 인민이라고 하는데 인민들의 그만큼 비중을 차지할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김정은이가 몸이 앉아서 어떤 사망을 하게 됐을 때 북한을 체제를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 백두혈통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김여정이의 존재감이 부각이 돼야 되잖아요. 북한 인민들인데 김여정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김여정이가 말을 했던 거는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북 간에 어떤 상징적인 남북 연락 사무소를 말을 하고 김여정이 폭발을 시켰을 때 네. 김여정이가 대단한 존재다. 대내외적으로 그래 뭐 북한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김여정의 존재감이 상당히 부각이 되는 거예요.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부각을 위해서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발을 시킨다. 그 문재인 한마디는 뭐 했잖아요. 그 내가 페이스북하고 SNS 했다. 남북 북한 특사 보내다 안 받겠습니다. 네. 특사를 받게 되면은
설득이 돼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을 못 하기 때문에 절대 남북연락사무소 먹고 특사를 안 받는다고 내가 예. 딱 했습니다. 결국엔 특사 뭐 안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네. 그리고 뭐 지금 대한민국의 앞에서 노무현 정부 후기에 내가 한참 내 글도 안 썼는데 노무현 대통령까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야, 내 글 때문에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을 그 해대락하는 사람이 글을 쓴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버리면은 아, 섬찟했겠어요. 그래서 뭐 섬지당보다 보이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의 했던 봉화마을의 자살은 이제 내 생각입니다. 네. 50대 50입니다. 타살 50불, 자살 50불. 자살 50, 자살 50. 왜 그러면 내가 그려놓던 그림대로 그리면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까. 예. 완벽하니까. 아, 타살이. 예, 타살을 시켜도 자살로 만들 수가 있어. 자살로 해도 자살로 되니까. 그러면 모든 그 민주화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나라를 엎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래 끌고 만들지 않았나. 그때 들리는 소문이 이래요. 그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뛰어내릴 때 그 떨어진 자리가 바위였다 그래요. 그 바위 위에 피가 혈흔이 한 방울, 없다. 피가 한 방울 안 묻었다 그래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시는 대로. 그거 제가 들은 얘기 맞습니까? 그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핏자국이 없습니다. 핏자국이 없다는 거는 죽여놓고 던진 거네요. 그 사람이 죽어보고 나면은 그 피가 안 납니다. 굳어가지고 당연하죠. 안 나오는데 네. 그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은 그때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자살도 사실 어떻게 믿음이 안 가고 노회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 그 사람도 뭐 돈 뭐 3천만 원인가 때문에 뭐 자살을 했다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노회찬 씨가 키가 별로 크질 않습니다. 그 스탠들 자리가 없다 그 그러더라고. 아파트에서 멀리 뛰기를 한다 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세계 신기록도 그보다는 짧습니다.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옥상에서 뛰어내려지고 아파트 계단 사이에 창문에 가지고 창문이 크지도 않는데 거기서 엉클레가 뛰다가 밑에 떨어져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가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참 TV에 나왔죠. 이거라면 그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그 장소에 어떤 유튜버 갔는데 목매달아 죽을 나무가 없었다 그래요. 그뭐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뭐 그런 얘기도 그거는 이제 여러 얘기 나오니까 우리 지화가 못 봤으니까 얘기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그래가 이제 내가 봐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나는 자살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살아있다 이 사람들이. 아 살아있다. 예, 이걸 문제가 되는 사람들 자살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안 되니까 북한으로 어떤 특성 장소에 가서 거기 살도록 거기 다 뭐 빼돌린 게 아니냐 자살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좀 잘 안 믿기질 정도로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맞겠지만 내가 이제 정치를 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한국에서는 이제 당신이 살 적이 안 되니까 북한에 여기 와서 자살체리가 뭐 도세 보면 뭐 노숙자 같아 죽은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비슷하게 만들어가고 막 그 자살 처리 시켰죠.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북한으로 가지 않았나. 이제 내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그 현재 이재명 때문에 죽은 사람이 지금 31명째인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그거는 지금 미스터리가 많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뭐 아십니까? 그거는 뭐 실제로 그 원인이 뭐 어떻게 해서 그 죽었는지 모르지만 31명째라는 거는 32명이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 10명 안쪽입니다. 아, 10명 안쪽이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좌파들이 어떤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대부분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라면 내가 봐서는 대한민국을 어떤 북한 공사나 이렇게 만들어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자금도 들어가야 되고 어마어마한 뒷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충성명세처럼 어떤 서로 간에 약속이 있지 않았나? 내가 만약에 당신을 서울시장을 하나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 이만큼 우리가
그 노력해서 만들어놨는데 당신이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껏 우리가 공을 들여 만들어난 거를 파괴를 시켰을 때 네. 죽음으로써 어떤 책임을 지겠다. 그런 약속이 되어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도 자살이 아니라 타살의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네, 그죠? 그렇죠. 내가 어떤 한 나라의 체제를 다 이렇게 잡을 정도이 되면은 그 정도의 권력을 주고 그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대신에 이 문제에서는 절대 네가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여자 문제라든가 돈 문제에 대해 갖고는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걸 냈을 때는 우리가 이제껏 쌓아놨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네가 죽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떤 충성맹세처럼 그런 게 자기들끼리 그런 서약이 있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는 구국 대구 투쟁본부 최영호 대표님과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한동훈 이야기 하다가 말했잖아요. 한동훈이는 배신자 중에 배신다 하는데 우리 최영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배신자 하는 것도 사실 배신자고 한동훈이가 경북대학교에 예. 특강을 왔습니다. 한번 온 적 있다고 얘기 작년인가요? 탄핵되기 전에 전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예. 밤새 고민을 했던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내가 글을 써가는데 이 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글인 거예요. 쓰까마까 밤새도록 수십 번을 반복을 했는데 결국에는 플래카드를 만들어갔습니다. 15m짜리를 하나 만들어갔습니다. 만들었어. 그 내용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먹고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먹고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놈이다 하면서 15m 플래카드를 우리가 펼치고 한동훈이 왔을 때 그래서 그걸 플래카드 15m짜리를 펼치고 우리가 한동훈에 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한동훈의 어떤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결국은 반대가 물러났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고 한동훈이 이제 자기들 말은 정문으로 왔다 하는데 우리는 정문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뒷문으로 들어갔겠죠. 그래가는데 결국에는 그렇군요. 거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탄핵도 안 되는데 탄핵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네. 결국엔 이렇게 끌고 갈 거다. 앞니를 다 봤죠.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했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먹고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먹고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놈이다. 그래서 그 15m짜리 플래카드를 만들어가는데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이렇게 전국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어제 제가 기사를 좀 읽었는데 지나간 기사죠. 그게 이제 한동훈 역할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서 결국은 이제 죄로 엮어서 탄핵되게 만드는 게 한동훈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전에 기사가 나왔던데 결국은 한동훈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본인은 검사장도 아니었던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경상도 말로 보면 진짜 은근한 의리가 있어서 이렇게 동생처럼 생각하고 세워줬는데 결국은 살모사처럼 잡아먹은 택이네, 그죠? 지금 참 안타깝죠. 이 한동훈이가 만약에 그때 선거 때 김기현이가 그 당대표 자리를 맡아가지고 김기현이 본인이 이제 끌고 가려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근데 정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서는 가소롭죠. 참 자기가 맡아가 될 일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당대표 감도 안 되는데 예. 당대표 됐다고 막 하던 거 내가 보니 참 기가 찬다. 왜 이런 수준들밖에 없노. 네. 김기현의 역할이 한동훈인데 바톤 넘겨주는 역할까지다. 야. 딱 그래서 내가 그걸 써놨다고 막 민족 중에 최영옷이라고 있습니다. 예. 최 대표 왜 이런 글을 올리라고 막 하더라고. 예. 그래서 나는 앞니를 보는 사람인데 기다려보세요 소리 뵙겠습니다. 예약하고 기다려보세요. 결국엔 한동훈이 딱 등장하고 내가 예상했던 날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4.15 총선을 보수우파라고 칭한 사람을 그렇게 다 뽑아서 세웠으면은 보수우파가 전부 결집을 해서 부정선거를 해도 이길 수가 있을 정도의 그렇게 결집을 했을 텐데 투표를 해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예. 이상한 놈들 집어넣는데 우리 국민의힘을 찍어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선거를 망쳐놓은 겁니다.
오늘 그런 사실을 또 새롭게 또 우리 최 대표를 만나서도 알게 됐네. 내가 아고라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내 알 겁니다. 나는 어떤 글을 쓸 때 이 글을 몇 월 며칠 날 내가 복사해서 올리겠다. 청와대 게시판에 있을 때 이 글을 몇 월 며칠 날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글을 복사해가 올리겠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비교해보라고. 네. 그때 정몽준 씨 카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뉴스에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대원이 묻더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51%로 이깁니다. 했습니다. 딱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아고라에 그거를 찾아서 5시, 6시 되면 땡 그리면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5시 59분에 복사해가 딱 올려놨습니다. 네. 비교해보라고. 진짜 51% 당선됐잖아요. 네. 그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정치를 그렇게 볼 줄 모르면은 그런 큰 소리를 못 칩니다. 네, 시청 여러분, 저는 지금 대구 동구시장 안에 구국 대구투쟁본부 사무실에 최영호 상임 대표님을 만나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누구 점장이를 KTN 방송에서 유광식 본부장이 점장이를 만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 정말 정치를 보는 해안이 있는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해대어라는 뜻이 뭡니까? 해대어라 하는 게 뭐라면은 어느 날 신문에 소설을 봤습니다. 조선일보의 소설에 나온데 그 해대라고 여러분 쳐보면 해대 바다 해자 큰 대자 고기 여자 이게 바다 해자 큰 대자 고기 여자 이게 뭐라 하면은 이야 해대 중국에서 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중국의 실권자의 부친이 네. 그 정곽군이라 하는 사람이 네. 내가 관할하는 영지 말고 내가 뺏은 영지니까 거기에 성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을 짓지 말라고 많은 그 옛날에 실력자들 밑에 그 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막 가가지고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맹상군인가 하는 사람인가 네. 정각군인지 모르겠다만 예. 거기에 그 사람이 하도 이걸 짓지 마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이 성 짓는 거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마솥 삶아 죽이본다 그랬어요. 오 가마솥에 삶아서 죽인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럼 나는 글자 딱 석자만 얘기하겠다.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 했던 얘기가 해대어 하고 날라버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궁금해 죽겠거든요. 예. 불렀는 거예요. 말해도 안 죽인다. 약속을 할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큰 바다에 그물로도 잡을 수 없고 작살나도 잡을 수 없는 큰 고기가 무태 나오는 순간 죽는다. 한낱 개미인데도 죽음을 당한다. 내가 관할할 수 있는 이 영역 안에서의 성을 짓을 때는 괜찮은데. 그 성이 괜찮은데 내 관할 밖에 성을 짓은 한날 모래 성에 불과하다. 여기에 멈춰라. 그러니까 그 해대어 글자 석자에 이 사람이 마음을 돌려서 성을 짓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대어라고 쓴 이유가 이유가 뭡니까? 필명이 내 말 한마디에 내 말을 듣고 따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세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를 전부 다 내가 제일 신기했던 게 뭔 줄 압니까? 노무현 대통령 자살까지도 내가 다 올려주고 신문에까지 나왔는데 어떤 취재단도 해대어님 취재 한번 합시다 하면서 연락 온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거 뉴스거리 듣고 재미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오늘 잘 온 것 같습니다. KTN 방송에서. 그래서 그래 내가 갑니다. 그리고 대구투쟁본부는 여러분이 봐서는 우리 단체를 잘 모르는데 우리 대표들 합니다. 대구투쟁본부에 자랑 좀 해주세요. 내인데 돈을 10억을 갖다 주면서 뒤로 갖다 주면서 대구투쟁본부의 직을 물러나세요. 깨부세요 하면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돈. 안 한다 했습니다. 100억을 준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은 또 안 한다 했겠죠.
생각은 해보겠다 하면서 내가 100억 줘도 안 한다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구투쟁본부는 대한민국이다. 대구투쟁본부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 내가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돈 문제, 여자 문제에 철저히 관리를 했습니다. 네. 내인데 사실 사적으로 돈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들어오면은 보는 앞에서 지금부터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딱 식탁에 돈을 쫙 펴고 사진 딱 찍어봅니다. 찍어가지고 페이스북하고 카톡방에 올려봅니다. 애국자님 이름 밝히지 말라 하는 애국자님이 내인데 돈을 얼마 줬는데 이 돈을 대구투쟁본부 단체 기금에 넣었습니다. 그럼 바로 보는 앞에서 내 계좌에 돈을 대구투쟁본부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지금 대구투쟁본부에 돈은 좀 있습니까? 대구투쟁본부에 그렇게 돈 들어오는 게 한 서너 번 있었는데 모자라게. 그 돈이 몇 천만 원 주는 것 아니고 예. 50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그렇게 그 뭐 제일 많이 받아온 게 300만 원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걸 보는 이게 앞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제가 양복을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밖에 옆에 의자 위에 올랐는데 최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순간 얘 내가 양복 입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양복 벗고 이 잠바를 입고 지금 이 방송을 내가 안 하고 그래도 있는데 오늘 대구 동구시장 안에 진짜 한 서너 평 정도 한 4평 정도 되겠어요 보니까. 아닙니다. 5평? 이게 실제로 화장실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치면은 한 8평 돼? 서류상에는 한 10평 되는데 네, 실제로는 한 실제로는 6, 뭐 한- 7평밖에 안 되겠네. 뭐 아무리 별로 말해도.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와 보니까 저 계단도 오르는데 제가 이게 올라오는데 억지로 지금 올라올 정도로 이게 우리 단체 사무실이 아니고 예. 여기 저 후원 개인 계좌, 사무실입니다. 후원 계좌 아까도 뭐 전화는 엄청 오는데 여기에 잠깐 강화문에 그다음에 여의도에 그다음에 금남로 광주 그다음 부산 행사할 때마다 버스를 많이 대절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한 몇 대인지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줘. 대구에서 올라간 게. 우리가 예. 세이브 코리아 전환길 강사님이 부산에 갔을 때는 버스 10대 갔고 예. 광주에 갔을 때는 버스 28대를 동원해 갔습니다. 광주에서는 제가 봤어요. 그러고 그 해에 3월 달에 그 해 3월 달에 강화문에 버스 31대를 끌고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원래 강화문에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제 세이브 코리아에 이제 파니까 예. 강화문의 그 세력들이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왜 강화문하고다가 또 세이브 코리아를 도와주냐 그게 아니고 3.1절 날 대구투쟁본부에서 강화문을 몇 대를 끌고 가는지 한번 봐라. 왜 그러면 어떤 정치를 하든 어떤 할 때는 그물을 크게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앞에 한동훈이가 저렇게 망한 이유가 당장의 이득을 먹으려고 하다가 배신자 소리 듣고 나라를 망치고 다 망쳐놓은 겁니다. 그때 보수 우파를 취해서 나라를 큰 그물을 쳐서 땡겼으면은 지가 대통령 되고도 남았고 참 우파의 어떤 진짜 대단한 인물로 존경을 받았을 텐데 당장 앞에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망친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봐라 했습니다. 3.1절 날 내가 몇 대를 끌고 가는지 한번 봐라. 예. 이렇게 그물을 쳐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강화문을 다 끌고 가야 강화문이 디비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31대를 끌고 가고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끌고 갔죠. 대구투쟁본부에서. 자, 그러면 지금 요 사무실 이야기 잠깐 끝내고요. 자, 사무실이 지금 와보니까요. 구국 대구투쟁본부인데 지금 우리 최영호 대표님 한 분이 지금 전화를 막 풀나게 전화 받아서 지금 비행기 모드로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화 오늘 빗발치더라고요.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구국 대구투쟁본부에 후원하려 그러면 후원 계좌번호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 번호는 당연히 알겠지만 그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카톡방에 예. 대구투쟁본부라고 치면은 한 900명 정도, 1000명 다 돼갈 겁니다. 네. 900명 정도 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막 돈을 막 진하게는 안 모읍니다. 왜 이렇게 안 모으냐면은 어떤 단체에 돈이 많으면은 변질되는. 항상 보면은 나쁜 놈이 끼들어옵니다. 끼들어가 조직에 이간질을 시켜서 조직을 망쳐놓은 대구도 사실 이 조직을 몇 번이나 깨졌습니다.
감투 자리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 감투를 지어준다 하니까 그것도 와가서 대구투쟁본부를 또 이간질 시켜가지고 조직을 또 망쳐놓은 놈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그 단체는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자, 그 감사를 세우던 철저하게 그 도론 그 후원금을 관리를 하면 되니까 일단 우리는 뭐 자, 특별한 관리보다도 예. 우리는 돈을 거기 입출금 되면은 그 총무하고 내하고 같이 문자를 받습니다. 네. 왜 그러면 한 사람이 하면은 적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총무님인데도 연락을 다 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예매가 다 됐는데 돈만 보내면은 신청이 가능한 줄 알고 13 그날. 예, 네. 그래서 이분들도 이름도 없이 그냥 돈을 보내고 전화번호도 없이 돈을 보내고 돌려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후원이 아니고 후원하는 분도 있고 뭐. 영압이 11,000원이 보낸 사람들이 3명만 33,000원이 보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가 홍길동이가 33,000원을 3명을 입금시켰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은 전화를 해서 돌려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한 10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이름 없이 보낸 사람이 있어서 이거 골치 아픕니다. 솔직히 와가 또 예매했는데 표 없놓고 이렇게 또 어떻게 또 자, 자기 이름이 들어가도록 11,000원을 보내야 잘 그게 아니고 극장 앞에서 내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문자를 내는데 줘야 됩니다. 그 공지를 할 때 꼭 3번이 됐었습니다. 네. 보낸 사람은 이름을 문자를 돌라고 단톡에. 예 공지를 할 때 그 문자 발송이 우리가 한번 할 때 보통 개별 문자하고 이렇게 하면 한 5,000통 정도 들어갑니다. 문자가. 맞네요. 그죠. 이 사람들이 대구투쟁본부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거 안 보고 돈만 보내버리고. 자, 그러면 그냥 후원하고 싶은 사람은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거의 단체 카톡방에 예, 카톡방에 없는 분도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여기 대구투쟁본부에 카톡 안에 없는 사람이 태바입니다. 태바 뭐야? 90%. 거기 농협 예, 농협. 351 351 1264 1264 3833 3833 13 네. 그 대구투쟁본부라고 나옵니다. 그게 대구투쟁본부. 이 개인 통장이 아니고 대구투쟁본부 통장입니다. 법인입니까? 법인으로 등록됐는데 우리가 법인이라고 소리를 안 합니다. 네. 법인이라 하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투쟁본부에 이제 농협 계좌번호 자막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그 유튜브에 맨 첫 번째 댓글에 계좌번호를 넣어놓을 테니까요. 지금 6년차 지금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런 대구투쟁본부 구국 대구투쟁본부 그쪽으로 후원하실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화제를 좀 바꿔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동대구역에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려는 그런 심지어는 뭐 시의회까지도 그게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이 대구시의회에서 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뭐 우리가 집회도 하고 강력하게 저항도 했고 만약에 여기 박정희 대통령 철거 조례안에 찬성하는 놈이 있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우리가 박살을 내겠다고. 다음에 뽑지 않겠다. 뽑지 않는 게 박살을 내버려야죠. 우파의 국회의원이 시의회 의원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죠. 마치 그 인천의 메가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려는 그 한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철거된 줄 알았더만은 인천에 제가 취재하고 갔거든요. 가보니까 메가더 장군 동상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박정희 대통령 하면 조국 근대화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했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산업화로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좌파들은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친일파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데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제대로 우리 대구투쟁본부 최영호 대표님이 좀 알려주세요. 역사적으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자, 원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김동리식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대문학. 맞아요. 김동리식 소설에 보면 감자락 하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감자의 그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여성분이 그 감자 반바가지에
몸을 이렇게 그 감자밭 지주 있는데 몸을 이리 주는 그런 어떤 내용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예. 자, 지금으로 봐서 만약에 뭐 이제 감자가 쌀로 반바가지고 자기 직원의 어떻게 뭐 성적 노예로 썼다 뭐 이렇게 그 대가로 지불했다 그러면 인권 단체들 난리 납니다. 난리 나죠. 자, 역사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은 그때 감자의 반바가지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입니다. 굶는 게 태바이랬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바이랬으니까. 그런 시대 배경을 알고 감자의 가치를 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감자 가지고 그때의 감자를 논한다는 거는 바보 같은 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똥을 다 쌉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게 또 치매도 걸린 사람도 있고 이다 보면 나이가 들면은 자기 몸이 조절을 못 해요. 그래 네. 똥도 싸고 오줌도 싸는데 멀쩡한 지금의 기준에서 어른 보고 똥을 싼다고 욕을 하고 어린애가 똥을 쌌다고 욕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죠. 그 처한 환경을 가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히 많았습니다. 저도 죽을 분 2번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는 가족이 다 연탄가스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있는데 네. 그때 그러한 시절을 지금은 연탄을 피우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실제로 뭐 고깃집에 연탄 석쇠구이 파는데 이런 데나 뭐 연탄을 예, 피우고 맞아요. 그 난로 이렇게 한대지만 집에 연탄을 피우는 사람은 방에 연탄 피우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시절. 아버지시죠 사실은. 예. 이제는. 이게 뭐냐면 그 시절을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좌파들의 사고방식은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화를 하고 뭐 노동자의 권익을 다 세우고 이렇게 다 하면은 좋았죠. 뭐 그렇게 그럼 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을 만큼 독재라 하잖아요. 예. 독재가 해야 될 시절이 있습니다. 국민이 그 수준을 따라볼 때는 그렇죠. 강한 자가 해초를 들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네. 박정희 한 지도자는 일반 국민의 상식 그러니까 이 가치관 그래 기본에 보는 거하고 몇 단계가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나라를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고속도로라는 개념 고속도로 자체를 모릅니다. 국민들은 모르죠. 이게 뭔지도 국회의원들도 김대중 김영삼이도 고속도로의 개념도 없었던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인데 국회의원들 몰아놓고 투표로서 경부고속도로 반대했죠. 개설 찬반을 보면 99.9%가 다 반대를 합니다. 모르니까.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에서 아우토반도 달려봤고 고속도로의 개념을 깨우치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뚫렸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때서는 강력하게 끌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독재에 딱 하는 우리 인정합니다.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근데 말로 해서 자기 사익을 위해서 했다면 그렇죠. 했지만 이 나라를 부흥을 위해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한 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국민이 따라오도록 해초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요. 어릴 때 보면 한석봉이가 우리가 뭐 글 잘 쓴다고 뭐 이렇게 역사에 뭐 이렇게 보면 국어책에도 나오잖아요. 엄마 그만큼 엄마가 해초를 그렇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동 뭐 폭행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예탁하면 한동훈의 그 명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요. 일반적 한동훈의 그러니까 한석봉이 그걸 다 배우고 다 그렇게 다 배웠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한동훈이 자꾸 노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자꾸 하다 보니까 역사를 그렇게 보고 그 인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또 죽었다 간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그 유부다나 이렇게 하고 뭐 될 대로 되라 대통령 하고 그랬으면 지금도 연탄가스 피우고 사는 나라가 됩니다. 네. 지금도 하루에 연탄가스 죽었다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누구고 나오는데 그 역사는 당연한 듯이 국민이 그렇게 죽어나도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그런 역사를 과연 그대로 두는 게 맞나? 안 그러면은 국민들 억압하고 앞으로 분발하도록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고 또 흔히들 좌파가 말하는 그 독재 정치를 해서라도 이 나라 국민들이 안 죽게 만들고 그래 지금 등다수 배부른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를 만든 게 옳았냐? 나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해초를 때려서라도 한석봉이 글을 잘 쓰도록 만들고 해초를 때려서라도 공부를 잘해서 인류 대학 가가지고 판사 검사 되고 의사 되고 이게 자기의 삶도 자기 맞는 거래요. 그럼 네 자유를 주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홀로 가가지고 원룸 얻어가지고 밥 몇 개 먹고 다음 일하고 싫으면 안 가도 되고. 누가 공부를 그럼 혼자 하겠습니까? 예? 자유를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누가 어느 아들이 요즘 공부를 혼자 하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 동안 동안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 신문에 보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 둘이가 경부고속도로 공사할 때요. 그 공사장에 들어 누워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김진홍 목사님 부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똘마니라고 옆에 누워있었다고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자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가장 그 기네스북에 나왔잖아요. 최장거리에 최고로 돈 적게